지금 내 앞에 있는 너 사랑할 것 같아. 새로 이사 온 눈이 예쁜 이 아이. 너도 날 좋아하니? 넌 수줍음이 많지만 내 느낌은 그래. 인기가 많은 너지만 괜찮아. 내게 돌아올 거니까. 머리 냄새마저 사랑하는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줄리의 첫사랑 브라이스는 그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마을로 이사온 브라이스 로스키. 그와 아버지가 짐을 나르려는 찰나 다가온 꼬마 숙녀 줄리 베이커. 그녀를 피해 도망치지만 따라오는 그녀. 브라이스에게 줄리는 항상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중학교 때는 줄리를 의식해 그녀가 싫어하는 세리와 가까이 지내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그녀 앞에서 손도 잡아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 브라이스에게 관심을 주고 이젠 그의 머리 냄새까지 맡습니다. 브라이스의 할아버지는 줄리가 신문에 나온 것에 유독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스는 줄리가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녀가 의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런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스쿨버스 정류장 앞에 커다란 플라티너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줄리.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무를 배려한다며 도와달라는 그녀를 보고 고민하지만 끝내 외면하는데요. 그 후 자신을 멀리하는 게 좋았지만 그녀가 안 됐다는 생각을 하는 브라이스. 시간이 지나 어느 날부터 줄리가 특별한 선물을 들고 옵니다. 그가 선물 받은 계란은 이내 식탁에 오르지만 평소 불청결한 마당이 의심스러운 나머지 가족들은 계란을 돌려주라 말하는데요. 차마 그러지 못한 브라이스는 매번 아침마다 제공하는 그녀의 계란을 몰래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란을 버리려다 그는 줄리에게 들키고 상처 입은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앞마당에 잡초를 뽑기 시작하려던 그녀는 그의 할아버지와 가까이 하며 울타리까지 함께 만듭니다. 한편 그녀가 신경 쓰였던 브라이스, 줄리에게 사과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에게 그녀의 삼촌에게는 정신지체가 있었고 가족들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못한다며 관리 안 된 마당에 담긴 사연을 들려줍니다. 할아버지는 생각이 많아진 브라이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Some of us get dipped in flat, some in satin, some in gloss. Every once in a while, you find someone who's, and when you do, nothing will ever compare. 그리고 그는 항상 평범해 보였던 그녀를 떠올려 봅니다. 같은 상황, 줄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그림 그리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와의 대화 중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를 듣습니다. 처음엔 풍경을 보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플라타너스 나무에 올라간 순간 그 의미를 깨닫고 주변의 광경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러다 위기에 처한 플라티너스 나무를 구하기 위해 브라이스에게 손을 내밀지만 외면당하고 브라이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닭을 기르면서 남는 계란을 팔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브라이스에게 계란을 무료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는 더러운 마당을 보고 병균이 의심되어 계란을 버린다는 말을 남깁니다. 가족의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큰 결심을 한 듯 정원을 가꾸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반대하지만 방치된 집에 쌓인 게 많았던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며 공감하죠. 혼자 마당을 가꾸려는 줄리에게 다가온 브라이스의 할아버지. 그는 브라이스와 다르게 누구보다 따뜻하게 줄리를 대하고 마당을 꾸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당이 울타리까지 완성될 무렵 브라이스는 사과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브라이스에게서
한 발 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브라이스는 어떨까요?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줄리 베이커. 이 마음을 절친 가렛에게 털어놓는데요. 가렛은 대뜸 줄리와 그녀의 삼촌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화를 내지 못한 브라이스입니다. 브라이스의 어머니가 베이커 가족과의 교류를 위해 그들을 정찬에 초대했습니다. 옷을 입고 내려온 그는 줄리에게 뜻밖의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가렛과의 대화를 듣고 있었고 브라이스의 변명에도 그녀는 어떤 얘기도 들리지 않는 듯하는데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줄리. 이젠 그에게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는 게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베스킷볼이라는 이벤트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여학생들이 몇 명의 남자 중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경매로 낙찰하는 이 행사에 브라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싫다고 피할 수만도 없는 이 이벤트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브라이스. 그런데 줄리가 다른 아이를 낙찰합니다. 너무 놀란 브라이스는 자신의 최고가 낙찰 소식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충동적인 선택을 한 줄리. 그리고 선택한 아이와 갖는 식사 시간. 그와의 대화에 집중하려 해보지만 왠지 신경 쓰이는 브라이스. 그러다 갑자기 그가 다가오는데 그리고 도망쳐버린 줄리와 따라 나서는 브라이스. 어려서부터 기다려온 순간이지만 그녀는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집으로 들어간 이후 그녀는 브라이스와의 만남을 피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바라본 소리나는 곳에 브라이스가 있었고 그는 앞마당에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플라티너스 나무. 그의 진심을 확인한 줄리는 그에게로 다가가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60년대 배경에 어린 시절 풋내 가득한 첫사랑을 그린 영화 플립. 이 영화는 2010년 미국에서 개봉하였으나 뒤늦게 본 한국에서의 인기로 2017년 7월에 국내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입니다. 원작은 소설 플립으로 원작과의 싱크로율이 매우 높기로 유명한데요. 롬 라이너 감독은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구현하기 위해 첫눈에 반할 정도로 멋진 외모를 가진 남자 배우 캘럼 맥오리피를 오스트레일리아까지 가서 캐스팅합니다.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는데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두고 두 주인공의 시점을 모두 보여주는 시도를 합니다.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걸 극적으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감동 중 하나는 주옥 같은 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이 대사. 줄리는 참으로 무지개 같은 아이입니다. 처음 브라이스에게 줄리 베이커는 한마디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나를 좋아했던 매우 평범한 그녀였죠. 하지만 내가 비로소 줄리의 삶에서 멀어진 그 순간 그녀가 가진 특별함이 브라이스의 눈에도 드러납니다. 엉뚱하지만 합리적이고 따뜻하지만 사랑스러울 수 있는 그 모습을 말이죠. 그녀는 내 옆에서 무지개같이 빛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서 빛나는 운명의 상대는 줄리처럼 첫눈에 느낄 수도 있지만 브라이스처럼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 제목의 플립은 콩깍지로 표현하는 게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화상에서는 비록 엇갈렸지만 미묘한 감정의 변화와 함께 서로가 콩깍지에 씌이는 둘을 보며 마치 순수했던 유년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운명의 상대를 만나셨나요? 아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주변에 매우 평범하지만 특별한 누군가가 당신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는 사랑하고 싶은 날에 보시길 권해드리며 지금까지 영화 플립이었습니다.